자, 이제 402페이지 그 표 밑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국토기획법 할 때 배웠는데 거기 허가 제한은 3년 연장해서 2년인데 건축 허가는 2년 연장해서 1년이라서 그 비교하려고 써놓은 건데 나중에 제가 비교할 거 유사한 것들은 따로 정리할 거니까 참고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눈 감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한번 해볼까 내가? 네. 한번 해볼게.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원칙이 특, 시, 군, 구. 예외 2명 있어요. 예외 2명.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몇 층 이상 지을 때만. 21세 연면적 합계는 그때는 특광에 받되 공창심은 빼요.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는 그냥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이 사람 중에 허가권자 없는 사람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도지사. 아까 맹세했잖아, 그죠? 그럼 도지사가 허가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랬죠. 그것도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그리고 이게 자연환경 수질 보호가 있고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이 있어. 어느 게 더 세서?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 주교 그게 무조건 사전 승인 받고 기속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자수 3천 위숙 011이었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하려고 지정 공고했는데 몇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데 그게 위력 숙박이거나 011에 해당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 더. 이 허가권자 허가하는 거를 국장하고 특광도사가 허가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 제한할 수 있었죠. 원칙이 몇 년? 2년 연장해서. 근데 국토관리상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한 사람은 누구고? 국장.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짜다가 보니까 제안하는 사람은 특광 도지사인데 밑에 있는 누구 제안한댔죠? 시군구. 제안하자마자 국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했는데 너무 지나치잖아. 해제 명할 수 있다.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이제 나중에 읽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로 가십니다. 거기 10번에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건축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여 둔다. 끝. 11번으로 가세요.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혹시 이거 건물 이뻐 보이세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흉물스럽지? 공사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자, 일단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건축주죠. 공사를 허가를 받았으면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착공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단한 거야. 2년 안에만 착수하면 아까 취소 안 당하잖아요. 근데 착수는 했는데 중간에 저렇게 중단시켜 놨어요. 이렇게 확대해 줄까 이거? 중단된 거야 이렇게. 오 이뻐, 그죠?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저 근처 지나다닐까요? 흉물스러워서 주변에 상권 다 죽어버리고 얘로 인해서 주변 환경 완전히 피폐화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야 건축주 너 뭐 하는 거야? 착공 빨리 끝내든가 아니면 중단할 거면 그 옆에 공사 사람들 지나갈 때 이거 나중에 물건 떨어지고 막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안전 조치 좀 해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건축주가 허가를 받고 착공해야 되는데 장기간 중단하거나 방치를 했을 때 허가권자가 야 그거 이쁘게 좀 해봐. 안전 관리 좀 해서 여기 위해 방지 좀 해봐라고 개선 명령하잖아요. 그럼 얘가 왜 공사를 중단했을지를 알아야지. 왜 중단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철거 명령하고 뭐 개선하라고 얘가 할 돈이 어딨어? 그럼 얘가 이제 쌩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까봐 아예 착공 신고할 때 연면적이 좀 크다.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얼마?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1% 공사비 내놔라. 그러니까 100억 공사면 1억을 내놔야 돼요. 그걸 안전관리를 위해 예치한다 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 돈 예치해 놓은 게 1억이면 나중에 야 그거 시공 다시 좀 하거나 그 좀 안전관리 조치 좀 해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까 받아놓은 몇 억 있어요? 그거 갖다가 이걸 강제로 해버리겠대. 행정 뒤집행하겠대. 근데 쓴 돈이 만약에 1억 5천인 거예요. 그럼 5천은 추가 징수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7천을 쓴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네?
그럼 3천원 돌려줄까 말까 고민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지. 예, 그거를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그래서 일단 규모가 어떨 경우에 클 때 작을 때 그걸 여기 몇 천으로 해놨어요? 1천. 따라서 1천. 1%. 1천. 1%. 1천 나오면 1% 기억나야 돼. 총공사비 몇 프로? 예치했다가 뭐 추가됐으면은 추가 징수하면 되고. 근데 얘가 만약에 건축주가 국가나 지자체나 LH 같은 애들이면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예치하라고 하진 않겠네. 그래서 예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당현장은 하도급 기성대금 미지불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건축 안 해봐서 그래요. 나는 물어볼게요. 제 땅이 100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평짜리 건물 하나 지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당 건축비가 지금 평균 한 600 정도 잡았어. 그럼 600이면 6억 있어야죠. 응? 그럼 이제 시공하는 애한테 내가 6억 줄 테니까 시공해줘라고 건축비랑 다 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그 6억을 한 방에 줍니까? 아니면은 나눠서 줍니까? 그걸 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개월 지날 때쯤에 여기까지 완공이 됐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주고 아직 5억이 남아 있는 거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 단계가 좀 지나서 2층까지 올라갔어. 그럼 이제 내가 1억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억을 못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얘가 공사할까요? 그럼 얘 공사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줄 때까지 누워 있는 거, 이 유치권이에요. 네. 그래서 하도급을 받은 애가 공사하고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 돈 들여서 지금 다 깔았는데 네가 돈 안 주면 우리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지불 됐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는 유치권 못 쓰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 공시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문 잠궈 놓고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된 이유가 건축주가 뭐를 안 낸 거야 지금? 돈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안전관리 하라고 그러면 안 하니까 미리 받는 거를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장기간 방치, 개선을 명했을 때 이행하지 않을까봐 연면적 얼마 이상의 건축물은 1층 몇 프로? 1%. LH 등은 믿어서 못 믿어서 예치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공사를 중단 안 했어요. 딱 끝났어. 그럼 제가 아까 몇 억을 받고 있었죠? 그럼 1억만 던져줘야 돼. 이자도 같이 줘야 돼. 이자를 포함해서 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법조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 뽑은 게 보세요. 여기 있다. 파란 색깔 요 단어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만 체크하세요. 1천.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했다는 얘기는 미더잖아 이거. 그리고 분양보증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미더잖아 이거. 그럼 얘는 제외한다 맞죠?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착공신고할 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믿으니까 빼고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겠다. 예치 몇 %요? 1%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반환할 때는 뭐 포함해서 줘야 되고 동그라미 이자. 그리고 개선 명령을 했더니 야 이거 했더니 얘가 만약에 개선 명했어. 근데 뭘 할 건데 안전 울타리 쳐라. 안전 조치해라. 공사 재개해라. 이런 조치하겠대요. 그런데도 안 했다면 대집행을 하겠다. 개선 명령 받은 자가 안 하면 아까 미리 예치했던 예치금을 행정 대집행 필요한 비용에 쓰면 되죠. 그리고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추가로 징수하면 되지. 그리고 긴급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거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에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 써가지고 조치해버리겠다. 잔액 있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거기까지. 거기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건물 안전 영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싱크홀이라고 써놨어요. 싱크홀. 싱크홀 본 적 있어요? 요거. 여기 생긴 거. 이걸 뭐라 불러요? 구멍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있어 보여요. 띵크홀. 띵크홀. 뭐야 이게? 이게 왜 나왔을까?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이게? 저 일산하고 여기 잠실 쪽에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잠시 제2롯데월드잖아요. 제2롯데월드 지으려고 할 때 석촌호수 주변에 뻥뻥 뚫렸어요. 이게 석촌호수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엄청나게 큰 건물 짓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을 좀 줘가지고 여기 그 지반이 약해지면서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생긴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좀 높은 건물, 큰 건물 지을 때는 그게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영향 평가 해보고 하자라는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그럼 뭐가 대상인데가 뭐 나오겠지. 절차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큰 건축물을 우리 뭐라 부르죠? 초고층 건축물. 그래서 여기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 영위자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그 건물에 따라 구조 안전하고 그 인접대지 주변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거를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단어가 좀 어렵죠? 발음도 어려워. 안전 영향 평가를 현재 의뢰기관에 실시기관에다가 의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싱콜이죠. 아까 무슨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모두 충족이라는 거는 요점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연면적도 10만 이상이면서 층수도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짓거나 초고층 건축물을 지면 무조건 안전 영향 평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중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뭐 70층 건축물 합니까? 네, 초고층이니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했잖아. 그럼 70층이면 초고층이잖아요. 근데 18층인데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야. 아니죠. 10만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데 8만이면 10만이 안 됐잖아요. 동시 충족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제가 뭐 하는 건지 알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초고층 건축물이든지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야 이거 주변에 미치는 안전 영향 평가 실시 대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국장이 지정하겠죠? 국장이 야 여기 이런 기관 중에서 지정할게. 그럼 이제 안전 영향 평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가 오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하지마 뭐해 조치해 요 심의 거쳐 확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절차상에서 외워야 될 건 없고 아마 나오면 얘가 나올 거예요. 기억할 거는 무조건 무슨 건축물이거나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래. 연면적 얼마? 10만 이상이면서 몇 층 이상일 것. 이 두 개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시면 돼. 그럼 이제 밑에 뭐 재심의 세부상 결과를 읽어보시고 자 뒤에 넘기면 3번 건축 신고에다가 별표 하세요. 건축 신고 요거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럼 건축 신고 사유 보시면은 원래는 허가 대상인데 약간 중요하니까 경미하니까 너 신고만 해도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원래 무슨 대상인데? 그렇죠. 원래 허가 대상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미리 특특 시군구에게 야, 너 신고하면 허가 받는 걸 보겠다. 그게 1번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에 거기 동그라미 미음까지 총 9개거든요. 이걸 조문으로 외우면 돌아버려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저 나름대로 제가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외우라는 대로 하셔야 돼. 일단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내네? 그러면 85제곱미터보다 작게 조금 증축하고 조금 개축하고 조금 재축하는 거는 신고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인데 얼마 이내? 85. 보세요. 건축주가 건축을 한다 또는 대수선을 한다. 그럼 이거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가지 해당되면 얘는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뭐 하겠다요? 간주하겠다는 거야. 물어볼게요. 건축은 몇 개 있어요? 몇 개? 5개. 2개 누구야? 건축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내가?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자. 그 중에 요거
증축하고 개축 재축도 뭐 받는 거죠? 허가죠. 근데 얼마 이내로?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거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90제곱미터 증축은 허가, 80제곱미터 증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 본다 이 뜻인 거야. 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외워놓고 뭐냐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 두 번째, 여기 관농자라고 돼 있는데 관농자면은 도시예요, 도시 외예요? 도시 외에서 작은 건물 지면 신고를 해주겠다. 이게 연이삼미라고 그래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이걸 줄여서 연이삼미 건물이라고 그래요. 연이삼미 건물, 이걸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연이삼미. 연면적 200 미만이고 몇 층 미만? 3층 미만. 오늘 신고 사유 외우잖아. 여러분 천재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천재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1년 내내 공부한 사람도 이거 얘기하잖아. 두 개 얘기하고 더 이상 못 해요. 왜? 단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안 돼. 일단 큰 거, 작은 거. 도시에다가 도시 바깥에다가. 네, 도시 바깥에 연이삼미 작은 건물은 신고해도 돼. 여기서 연이삼미가 뭔데? 또 연면적도 얼마도 안 되고. 여기서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그럼 199.9제곱미터면서 예를 들어서 2층이다. 그럼 3층 미만이죠. 그러면 신고해도 돼. 근데 3층이면 무조건 허가 받아라. 연면적 200이면 무조건 허가 받아라요. 그래서 연이삼미를 기억하되, 다만 여기는 좀 위험한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개발할 땅이니까 무조건 허가 받으셔야 되고, 방제지구 제위험성 있으니까 허가 받으셔야 되고, 붕괴 위험적 위험하잖아. 그래서 지방붕은 뺀다고 돼 있어요. 지방붕이라는 거는 허가를 받으시란 얘기예요. 신고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줄게. 여기 연이삼미 건물을 대수한대. 여기 연이삼미라고 했던 게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소규모 건축물이죠. 이 건물을 뭐 할 때? 그럼 대수원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야 돼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땐 몇 개? 면적은 30. 방방계단 가세 건드리면 대수원이죠. 아까 했잖아 우리.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처음에 좀 어렵다. 이게 양이 많다고 그랬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양이 많으니까 기억이 금방 희미해지는 거지. 괜찮아요. 뭐 까먹고 또 외우면 되지 뭐. 일단은 요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도시 바깥에 작은 건물 지면은 신고해도 되는데 지방붕은 빼라. 근데 현재 지방붕이 이거 되게 작은 건물이에요. 연이삼미 건물인데 얘를 대손하는 건 신고만 해도 돼. 그다음에 요 4번이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다음에 대손. 아까 대손할 때요. 증설 해체가 있고 수선 변경 있었잖아요. 어느 게 훨씬 더 센 거예요? 증설 해체가 센 거예요? 수선 변경이 센 거예요? 증설 해체는 그래서 개수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였잖아요. 수선 변경하는 거 정도는 경미하니까 그러면 수선만 하는 대선은 신고합시다. 그래서 여기 수선 3개, 수선 3개, 수선 3개죠. 수선만 하는 것도 대선이긴 한데 수선만 하는 대선은 뭐 해도 된다? 신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체 안 하고 뭐만 하는 거? 수선만 하는 거. 그럼 이것도 이제 뭐 하면 돼요? 신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 수선 변경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고. 5번 봐보세요. 여기도 방방계단 수선만 나왔죠. 그러니까 해체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면적 합계란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게 한 동이 있는데 바닥 면적이 200짜리가 두 개가, 200짜리 그 2층 건물이 있었어. 200. 그럼 얘 연면적이 얼마죠? 400인데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 얘는 100제곱미터짜리 2층이래요. 100이면 얼마죠? 그럼 연면적 200, 연면적 400. 이거 더하면. 그럼 연면적 합계란 말은 한 동 있을 때 최소 2동 이상 있을 때. 2동 이상일 때 쓰는 말이 연면적 합계예요. 근데 그걸 다 더했는데 100 이하래. 닭장 같은 거, 닭장. 조그만 닭장들 있죠. 그 바닥 면적, 연면적 다 했는데 1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축할 때, 건축할 때,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때 요거는 뭐 해도 된다? 신고. 이거 닭장이라고 그래, 닭장. 그다음에 닭백숙. 먹고 싶다, 백숙. 닭백숙. 앞으로 닭 나오면 100 기억해야 돼.
닭장 나오면 연면적합계 얼마? 100.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몇 미터를 1층으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3m 이내 정도의 증축이면 야 이건 허가까지 안 해도 된다. 3m 이내의 증축은 뭐예요? 신고. 표준 설계 도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법규 위반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너 신고만 해도 돼.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것들이면 요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것을 보겠다. 그 다음에 요 리을이 조심할 게 이거예요. 국토기획법상 공업지역에다가 주로 우리 상가 져요, 주택 져요? 공장 짓잖아. 상가 누구야? 고민 좀 하고 대답해. 막 대답하지 말고. 공업지역에다 주로 뭐 져요? 공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산업유통이면 공장이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뭐 산업단지도 공장이잖아. 근데 2층 이하면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만 신고하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 공장 중에 제일 그 경미한 공장, 유해 물질 안 나오는 공장 있죠. 유해 물질 안 나오는 공장이 오이 공장이라고 있어요. 오이 공장. 오이 공장 들어봤어요? 오이 딱 놓으면은 통에서 막 씻어. 그다음에 딱 내려가면 쭉 끌고 가서 옆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쑥 깎이면서 지문 포장 돼버리는 공장이 있어요. 그 오이 공장은 버릴 게 없어. 그냥 허가 받을 필요 없이 뭐만 해도 된다. 신고. 무슨 공장?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 52 공장이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니?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인데 시험장 가면 53 불고기로 나왔어요. 500 이하의 3층 이하 이렇게 나왔다고. 52 공장이에요. 500 이하의 몇 층 이하 공장? 2층. 52 공장. 그리고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지정하는데 읍면에서 설치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고 어업하는 수산업하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들이 창고가 필요한데 그냥 이건 허가받지 말고 200 이하면 창고는 그냥 해도 돼.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는 400 이하짜리면 그냥 신고만 해도 돼. 뭐 종묘 배양시설 화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200짜리 창고 하나 외울래요? 400짜리 요 4개 외울래? 5개 외울래? 그 200짜리. 그래서 2창 4축작이라고 하는데 200 이하의 창고 나머지는 얼마? 400 이하의 따라해 축서. 작물 재배서. 안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평생 그러고 살아라. 재수없어라. 축서 작물 재배서 400이에요. 그래서 2창 4축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거 뭐 한 거죠, 제가? 신고 사유한 거예요. 이게 3일 이상 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IQ 150 이상입니다. 3일 이상, 3시간도 안 가요, 이거.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본 거는 좀 경미한 거니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셔도 돼요. 신고함 허가 받은 거 보는데 몇 년 안에 착공해야겠네, 신고는. 아까 2년이 아니라. 만약 1년 안에 착공 안 하시면 신고한 거 효력 없는 걸로 볼게요. 단 부득이하면 몇 년 연장할 수는 있다? 1년. 이게 이제 신고 대상인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한 거 연습한 거니까 잘 봐요.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하라고 그랬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도시 바깥에다가 작은 건물 이름이 뭐라고? 작은 건물? 연이, 삼미.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삼미, 3층 미만. 미만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지방 부분 뺀댔죠. 연이, 삼미 건물을 대수할 때 그리고 아까 대수원인데 해체 안 하고 뭐만 하는 수선만 하는 대수원도 뭐예요? 신고. 그리고 닭백숙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 100 이하. 몇 미터 이내 증축? 3미터. 표준설계도서인데 조례가 정하는 거는 신고만 해라.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슨 공장?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 2창 4축장,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할게요. 3번 했는데 안 되면 4번 할게요.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하? 증계재축. 도시 바깥에 연이삼미 건물인데 지방분 뺀댔죠. 연이삼미 작은 건물을 대손할 때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하는 대손일 때 연면적 합계 몇 이하? 100 이하. 몇 미터 이내 증축? 3미터. 표준설계도서인데 조례가 정한 거. 공업적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552 공장. 2창 4축장.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인데 창고만 기억하자고. 창고는 얼마? 200 이하.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나오면 건축은 허가를 받는 건데 다음 요거에 해당이 되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겠다. 그중에 제일 잘 틀리게 하는 게 연이산미 갖고 틀리기예요. 제가 아까 연이산미 할 때 연면적 얼마 미만이고 그리고 동시에 몇 층 미만인 작은 건물일 때는 요거를 도시 바깥에 지면 신고인데 요 작은 연이산미 건물을 대선해도 신고다. 규모 관계없이 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대선 있죠. 예를 들어서 50층짜리 건물인데 기둥 하나를 세 개를 수선한데 대선이지만 50층이든 뭘 떠나서 일단 수선만 하는 대선은 뭐예요? 신고. 그리고 무슨 공장 조심하랬죠 아까? 500제곱미터 이하의 2층 이하짜리 공장은 뭐예요?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연습을 하고 해야겠다. 3개만 맞춰주세요. 3개만. 8개를 원하지도 않아. 첫 번째가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봐 하나 벌써 외웠잖아. 85인의 징계제축이에요. 두 번째가 도시 바깥에다가 작은 거 짓는데 연이산미 지방부근 뺀댔죠. 벌써 2개 외웠잖아. 되게 작은 건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이산미 건물을 뭐 할 때? 대수원. 근데 대수원 중에 증설 해체하는 게 있고 수선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규모가 뭐가 안 따지고 뭐만 하는 수선만 하는 대수원도 뭐예요? 신고. 아까 닭백숙이라고 그랬죠. 연면적 합계 얼마? 100 이하의 건축은 신고다. 그리고 몇 미터 이내로 증축하는 거? 표준 설계도서인데 조례가 정하는 거는 신고죠.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다 외웠네 이거. 예. 이창 4축자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이거 지금 현재 이거 맨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 근데 된다고. 받으면 작게 얼마?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도시 바깥에 연이산미 건물을 지을 때는 신고인데 지방 부분 빼라. 연이산미 건물을 대선할 때고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하는 대선은 규모가 뭐가 안 따지고 수선만 하는 거는 신고해라. 연면적합계 얼마이야? 100 이하. 몇 미터 이내 증축? 3미터. 표준 설계도서 따라서 조례가 정한 거. 공업적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무슨 공장? 오이공장. 이창 4축자. 됐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제일 많이 틀렸었거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 테니까. 이 문제가 건축법령상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신고 사유가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죠.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랬으니까. 신고 사유 아니고 허가받아야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해볼게요. 자, 연면적 150제곱미터짜리인데 3층짜리 건물입니다. 피난 계단을 뭐 한대요? 증설. 그럼 잠깐만. 저 증설이면 피난 계단 증설하는 건 뭐 한 거죠? 대선한 거죠. 대선했는데 증설한 거죠. 근데 연면적이 얼마고? 연이산미 건물입니까? 연이산미 건물 아닙니까? 연이산미 건물을 대선할 때 신고잖아. 연이산미 건물이 아니잖아. 3층 미만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대선하는 거지만 얘는 신고가 아니라 뭐예요? 허가. 그럼 지금 신고 아닌 걸 아닌 게 아닌 걸 찾아라는 허가 찾으라는 얘기잖아. 다 몇 번이네? 해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가해서 그렇지 이거 한 일주일 있다가 풀면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거. 두 번째 거 보세요. 연면적이 180이고 2층이면 연이산미 건물이잖아. 작은 건물을 뭐 하네? 대선. 그럼 뭐해? 신고. 연면적 270인데 3층짜리 건물을 방화벽 수선. 잠깐만. 방화벽 방방계단 건드리면 뭐죠? 대선이죠. 대선인데 뭐만 하는 거네? 수선만 하는 건 규모가 뭐가 안 따지고 무조건 뭐예요? 신고. 100층짜리든 1000층짜리든 수선만 하는 대선이잖아. 네? 됐고. 그 다음에 1층의 바닥 면적이 50이고요. 2층은 30이야. 그럼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대. 잠깐만. 바닥 면적 2개를 더하면 얼마죠? 80. 그럼 연면적 100 이하죠.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이니까 뭐예요 이거? 신고. 그리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짜리인데 단층이면은 얘는 연면적이 100이죠. 100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죠. 연면적 100 이하짜리는 뭐예요? 신고. 신고인데 얘만 허가하니까 1번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 됐어요? 이거 집에서 혼자 다시 풀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 이걸 본인이 연습하셔야 돼. 학은 내가 했는데 습은 여러분이 해야지.
거기 407페이지 4번에 그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 들어가기 전에 변경이 생겼어요. 그럼 몰래 착공해야 돼요? 다시 허가 받아야 돼? 신고도 다시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변경이 생기면 다시 해라. 1. 변경에 따른 제허가 재신고,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특특시군구에게 신고해라. 즉 결론은 뭐냐면 변경이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 뜻이에요. 단 이번에 경미 동그라미. 경미한 경우에는 무슨 신고? 현관편. 일괄 신고. 경미한 거니까 변경 생기면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한꺼번에 해. 그 일괄 신고라는 뜻인데 그 경미한 기준이 뒤로 넘겨보세요. 넘기면 그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공통사항이 1m, 1m, 1m 다 공통사항 1m예요. 1m. 그리고 10%, 10%, 10%예요. 몇 프로, 몇 프로? 10%.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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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10%. 그리고 대수선. 그 사항 변경되는 사항이 대수선에 관련된 내용이면 요거를 일괄 19라고 그래요. 일괄 뭐라고요? 19. 따라서 일괄 19. 1이 뭐예요? 1m. 10이 뭐예요? 10%. 대수선. 요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신고하세요. 해서 이걸 일괄 19라고 해요. 일괄 19.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일괄 19. 몇 메타? 1m. 몇 프로? 10%. 대수선 변경. 요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땅 파다가 안반이 나와서 얘를 50cm 틀었어. 그럼 몇 미터 이내에? 1m 이내니까 나중에 이런 변경이 있었다고 사용 승인 받을 때 일괄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말뜻은 이제 되신 건가? 그래서 키워드는 뭐만 기억하면 돼? 몇 미터 이내의 변경, 몇 퍼센트 이내의 변경. 대수선에 대한 변경일 때에는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이런 변경이 있었어요. 일괄해서 신고해라. 경미하니까 이 뜻이에요. 이제 허가 신고 사유 대상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용도 변경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예. 자, 11번부터 가볼게요. 자, 건축 허가 잠깐만 보세요. 건축 허가권자 있었죠. 허가권자 없는 사람을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도지사 사전 승인권자고 허가권자야 허가하지 마라고 제안하는 사람 있었죠. 그 허가 뭐라고 그러죠? 제안. 그래서 여기 건축법령상 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 자 국토관리 나오면 어느 분 나와야죠? 국장. 허가받은 건물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맞고. 국장은 환경부 장관이 자 주무부 장관이죠. 환경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면 밑에 있는 허가권자 건축 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은 원칙이 1회 안에 몇 년? 원칙은 몇 년? 2년. 연장해서 할 때는 1년. 그럼 제한을 뭐 한대요? 연장할 때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답 3번 틀렸네. 아까 원칙이 2년, 연장할 때는 몇 년? 1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라고 그래야지. 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볼까? 4번에 특광 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군구 제한하죠.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밑에 있는 누구의 시군구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은 보고받으면 특광 도지사야 허가 야 제한한 거 너무 지나치니까 해제 명할 수 있다. 맞네. 네. 맞죠? 네. 그래서 2년 1년인데 내가 아까 기간 잘 넣은 데 그랬잖아요. 기간 냈던 거고 이거 아까 풀었던 거고 12번 아까 풀었던 거죠. 요 13번. 야, 요 13번 문제 좋습니다, 이거. 자, 보세요.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랑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수질보호인데 도지사가 공고했어. 시군구가 3층의 호텔을 건축한다면 사전 승인 받아라. 맞아요? 일단 자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자수, 삼천, 위숙,
011 했는데 지금 수질 보호죠. 도지사 시험 공고했죠. 근데 몇 층이야? 3층. 관광객들이 숙박이잖아. 그럼 이거 사전 승인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맞네. 네. 사전 승인 받아야 돼. 자수 3촌 이수 011이잖아 이거. 그럼 2번 숙박시설인데 건축을 허가할 때 야 이 건물의 용도 형태의 규모가 주거환경 교육 주교 얘는 사전 승인과 동시에 허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랬죠. 그러면 주교 위숙 숙박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속 재량이 든다고 그랬죠. 2번도 맞네. 3번은 특광 도지사는 밑에 있는 누구의 시군구 허가를 제한할 때 즉시 누구한테 보고 드리랬죠? 국장한테 보고해야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연면적이 180이고요. 2층이면 연희산미 건물이죠. 작은 건물인데 뭐 한대? 대수원. 그럼 얘는 뭐만 해도 신고. 그럼 건축 신고 대상이다. 맞잖아요. 네. 5번. 자, 신고를 했으면 6개월 안에 착수해야지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한댔죠.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1년.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지문인데 좀 어려워요. 자, 이거 보세요. 14번. 건축법령상 허가와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슨 대상인데 원래? 허가 대상인데 바닥면적 나왔어. 얼마 이내로? 증계 재축이었죠. 근데 증축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하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네. 시장군수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인데 건축을 할 때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제가 아까 공창심 제외를 했죠. 원래 시장군수가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사전 승인 받지만 공창심 제외를 했잖아. 공이 뭐죠? 공장. 공장이면 얘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답 몇 번이네요? 2번. 됐고 3, 4, 5는 맞는지 볼게요. 자, 3번은 국가가 건축할 때 국가는 행정청이죠. 그럼 얘 허가가 아니라 신고가 아니라 뭐 하면 돼? 협의.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 협의가 되면 허가받았거나 시행한 걸로 본다. 맞잖아요. 공용대상 공용어축물이니까. 그 다음에 4번 건축 또 나왔네. 신고하면 아까 허가는 몇 년 안에 착공이지만 2년. 근데 건축 신고는 1년.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한다. 맞죠? 특광 도지사가 밑에 있는 시군구 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기간 원칙이 몇 년? 2년. 1회 안에 연장해서 1년. 이거 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 더 풀어.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바닥면적 합계 또 나왔어. 85 이내로 증계 재축하면 뭘로 가능하죠? 신고. 자,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 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변경할 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명의만 변경하면 돼요. 명의 변경 뭘 하면 돼? 신고. 맞고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됩니다. 의제되는 사항이라서 4번 틀렸고 5번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잠깐만 주요 구조부 해체를 안 했어. 같은 데에서 옮기면 뭐라고 그러죠? 이전. 그럼 얘는 이전할 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미 신고를 했던 거죠. 신고한 게 변경이 생기면 다시 뭐 해야 돼? 허가 받았는데 변경되면 다시 허가. 신고했는데 변경되면 다시 신고. 그러니까 신고했는데 이거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옮긴대. 그러면 이거 변경 신고해야죠. 근데 이거 4번은 여기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요. 신고할 때 이거 가설 건축물 별도로 안 하고 의제시켰죠. 의제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19번. 17번 가볼게요. 17번을 풀고 집에 갈게요. 17번에서 건축 법령상 건축 허가랑 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잠깐만. 이거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맞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보라는 거고 다음에 다시 또 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허가나 신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 건물인데 신축할 때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한테 허용성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사전결정 신청하려면 무슨 대상이어야 되죠? 허가 대상이어야 되죠. 자, 바닥 면적이 3층이면 80짜리가 몇 개? 3개, 38에 240이죠. 연면적이. 연이산비 건물 아니죠. 그럼 얘는 뭐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니까 야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맞고. 2번 연면적을 30% 증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야. 요 광역시에 건축하면 광역시 허가 받아야 되나? 아까 먼 창신 빼요. 공이 뭐예요? 공장, 창고. 창고는 안 한댔잖아. 그럼 얘는 10만 이상이 되면 원래 광역시장이지만 창고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틀린 거는 뭐예요? 그럼 2번이 틀렸네. 3번. 아까 개발행 허가 받으면 건축 허가 받으면 인허가 의제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게 소주. 아까 의제 안 되는 거 소주 먹고 위에 올라 춤추다가 폐가 망신한다고 그랬잖아. 소주 위패는 의제 안 한댔죠. 그럼 여기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할까요? 그러면 소주 위패 아니면 다 의제된다고 하셔야지 문제 푼다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기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맞고. 자, 연면적 현재 200인데요. 높이를 2m 증축할 때. 자, 지금 여기서 건물이 있었는데 아까 높이 몇 미터 이내로 3m 이내로 증축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겠네? 신고. 그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1년.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맞잖아. 네. 사전결정 아까 18번 풀었고 요거 안 풀었을 거야. 19번.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거를 의지하는 게 아까 산, 농, 개, 하 네 가지 있었죠.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안 왔거나. 산농 산이 뭐야?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개발행위, 하천 점용 허가 의지한댔죠. 그럼 여기서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고르래요. 산농, 개가 뭐죠? 그럼 기억 골라야죠. 네. 산지 전용 도시 지역 안에 보존 산지의 산지. 잠깐만. 자, 아까 산지 전용은 준보존 산지만 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보존 산지도 가능해요? 그럼 도시 지역 안에 보존 산지는 의지하죠. 농림 지역의 보존 산지 의지하면 안 되잖아.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산농 농지 전용 허가 의지 있죠. 그럼 기역 니은 리을 들어간 거 찾아야죠.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 2번이 답이네. 이 되신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이제 풀어봐도 되겠다. 요거 21번까지만 풀고 갈게요. 30회 문제인데 건축법상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아까 내가 너를 믿어서 못 믿어서 너 예치해 1천 1%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1천 이상인 건물로 조례과정 건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할 때 건축주가 장기간 공사 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퍼센트. 그러면 1천하고 1% 1 찾으라는 얘기죠. 1천하고 1 찾아야 돼. 1천하고 1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네. 네. 이 되신 거죠? 네. 단 뭐 LH나 지방공사나 뭐 신탁 계약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는다. 돌려줄 때는 이자 붙여서 돌려준다. 근데 만약에 그 공사비를 썼는데 더 많이 썼어. 그럼 추가 징수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문제 푼 거 중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은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하면 되니까 집에 가서 혼자서 한번 더 풀어보시면 분명히 신고 사유가 아마 헷갈릴 겁니다. 신고 사유가. 그래서 신고 사유는 연습을 한번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오자마자 신고 사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